피부에 관해 숨겨져 있는 다양한 시선을 담는 시선 인사이트입니다. 시선 인사이트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회적 현상, 편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연세교육방송국의 정규 시리즈입니다. 내 얼굴 몇 점짜리일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보다 스마트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눈 사이 간격, 중안부 길이, 턱선의 각도까지 얼굴의 세세한 비율이 잘생김과 예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죠. 예쁘다는 말보다 비율이 좋다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요즘, 예쁘다는 느낌 그 자체보다는 황금 비율, 그것이 곧 미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로 외모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인상이라는 말로 외모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분위기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아름다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얼굴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당신의 얼굴은 몇 점입니까? 이상적인 얼굴과 얼마나 유사한가요? 단 몇 초의 영상이나 앱 하나로 눈, 코, 입의 위치와 비율이 분석되고 이상적인 얼굴과의 차이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중안부 길이, 미간 간격, 턱선 각도 같은 세부 수치는 얼굴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죠. 고정외과 필터는 실제 얼굴보다 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예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진 외모 분석 트렌드와 맞물려 확산되었습니다. 뷰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얼굴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치화된 미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했고, 사용자들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 기준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모는 감각이나 인상이 아니라 숫자와 그래프로 해석되는 시대.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매일 스크롤하는 피드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여자 아이돌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인터넷에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유행하는 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중안부가 짧은 얼굴 이런 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이상적인 얼굴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자기 얼굴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난 무조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좀 자기 얼굴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친구들은 되게 그거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힘듦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될 수가 없지?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게 단순히 얼굴 내에서 생기는 의문만이 아니라 키나 비율이나 몸의 근육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뜯어보게 되면서 저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셀럽들이 만든 외모 트렌드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본 성형이라는 인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SNS에는 이 정도는 다 한다는 말과 함께 수많은 시술 후기와 비포 애프터 이미지가 공유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또래들 사이에서 평균적인 얼굴, 정답 같은 얼굴이라는 개념을 강화시켰습니다. 쌍꺼풀, 앞트임, 입꼬리 시술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 옵션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마 필러, 콧볼 보톡스, 코 조각 주사, 입꼬리 보톡스, 침샘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이 정도 맞아봤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싶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했고요. 수시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가장 맞고 싶었던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으로 맞았어요. 병원 정보는 직접 찾아보지 않고 그냥 아는 이모가 싸다고 알려주신 곳으로 갔고요.
그때 이후로는 시술에 중독돼서 어플이나 카페 같은데 제가 순품 팔아서 다른 시술들도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꺼풀 수술 한번 해봤어요. 그때 사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라서 저는 딱히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어디서 성형을 하고 왔더라고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 수술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 부모님도 너도 하고 싶으면 시켜줄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엄청 유명한 병원에 외국인도 엄청 많았었고 대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잘한다는 원장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쌍꺼풀 수술하고 안검만 쓰면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시술을 거친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성형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사람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아니라 1에서 2mm의 미세한 비율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술을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얼굴형을 아예 바꾸는 대대적인 성형이 많았다면 지금은 중안부 길이, 코끝 각도, 눈꼬리의 각도처럼 세밀한 비율 수정이 예쁨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가까운 얼굴형을 더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얼굴이 대량 생산되며 개성은 점점 사라지고 사회가 말하는 평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의 반복은 사람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일상 속 인간관계, 연애, 심지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 사귈 때 외모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여자애들은 화장하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 화장하고 본인을 꾸밀 줄 알아야 이 무리에 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조금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알바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조건에 항상 용모 단정 같은 게 써 있어서 적어도 본인을 꾸밀 줄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일단 쌩얼일 때는 제가 무조건 캔모자를 쓰고 나가고요.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예쁘다고 칭찬해줘도 제 눈에는 제가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놀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혼자 꼬아서 생각한 적도 많아요. 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 차리고 보면 맨날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있고 이래서 스스로 혐오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직 회사 취업 면접을 보거나 하진 않았어서 크게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이제 제 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 친구는 좀 뭐랄까 잘 나가지 못하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 무리에 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같이 안 지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꾸미고 안 꾸미고 자기 관리를 좀 하드하게 하고 안 하고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저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속 위축,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상담을 받는 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조차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외모평가에 시달린 인플루언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 하나에 하루가 망가지고 결국 거울 속 얼굴마저 미워졌어요. 한편 외모를 변화의 동기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을 빼겠다는 마음이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이 남들의 시선이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언제든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내 얼굴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얼굴은 점수가 되었고 기준에 벗어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보정된 이미지, 이상적인 수치에 부합한 상태일 때만 부여되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누군가의 선택일 뿐 진짜 현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의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진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시선 인사이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갑니다.